최근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리 당을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당이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은 결코 우리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지지해 주신 게 아니라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모아라라는 질책과 당부의 뜻에 가까운 것입니다. 탄핵 폭주, 특검 중독, 국가 핵심 예산 삭감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이재명 세력에 맞서 싸우며 올바른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절규 어린 호소입니다. 우리 당 국회의원들과 주요 당직자들께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겸손한 자세와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아울러 지지자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싸워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당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는 것은 독재 정치입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부러뜨려도 국민은 달을 바라볼 수 있고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만행도 모두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선전 혐의로 유튜버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 가짜뉴스를 퍼나르면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었습니다.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낙인을 난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게 내란 낙인을 난사하다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 씌워서 일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내란으로 엮어버리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며 헌법상 검열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입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은 내란을 운운할 자격이 없는 집단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내란 선동 혐의로 처벌받은 통진당 이석기 후예들과 선거연합을 했습니다. 이처럼 실제 내란 세력과 정치적으로 유착된 민주당이 내란죄를 목놓아 잊히고 있습니다. 정말 가소로운 부조리 극입니다. 이번 카톡 검열 발언은 민주당의 독재 본능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지난 2021년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언론을 길들이려는 언론재갈법 도입을 시도했습니다. 최근에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은 지지율을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겁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에 이어 결국 국민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야당일 때도 이 정도인데 만에 하나 집권하면 독재적 행태는 더욱 극단화될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과거 이재명 대표는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나 체제를 비판하는 주민들을 말반동이라고 비난하며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처벌합니다. 민주당의 카톡 검열은 북한식 말반동 사냥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감시하려는 욕망은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입니다. 로베스피에르, 스탈린, 목택동 같은 독재자는 인민의 적이라는 낙인을 휘두르며 국민을 통제하고 공포정치를 자행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모든 검열 시도를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당의 알량한 독재자 흉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지난 8일 한미 양국은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를 정식 체결했습니다. 이는 3월 본개혁을 앞둔 체코 원전 수출은 물론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작년 말까지 확정해야 하는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아직도 표류 중입니다. 국가에너지 부분 최상위 계획인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미확정되면서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이나 장기 천연가스 수급 계획 등 세부 에너지 계획까지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원래 산업자원부는
원전 4기를 신규 건설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의 극렬한 반대로 신규 건설을 3기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정안마저 야당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전력 확보를 위해 원자력 발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타월 원전에 앞장섰던 유럽 국가들까지도 하나씩 원전을 수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의 급성장, 전기차 전환 등 첨단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때문입니다. 에너지 산업은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이고 막대한 전력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값싼 전기는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확대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민주당은 원자력을 혐오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또다시 태양광, 복마자를 노리는 것입니까? 국가의 산업과 미래를 약탈하여 좌파 진영의 지대 축으로 삼으려는 것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소형 모듈 원전 SMR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11월 민주당은 소형 모듈 원전 연구 관련 R&D 예산 333억 원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민주당은 에너지 정책마저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생산은 산업과 민생의 필수적 토대입니다. 원전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산업과 민생과 미래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미 민주당은 29번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파괴했습니다. 이제는 산업과 민생, 미래까지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약탈입니다. 공수처의 불법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벌써 일주일 넘게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고 달려오는 바람에 온 나라가 일주일 넘게 혼란 상태입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습니다. 이제 공수처는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전 세계에 홍보할 심산이 아니라면 대통령 체포영장 불법 집행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합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공수처의 존재감 가시를 위해 경찰의 희생을 불사한다면 이는 경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역사의 길이 남을 죄를 짓지 말길 바랍니다. 이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수사를 진행하길 바랍니다.